안녕하세요. 주식 꿀팁 TV 시청자 여러분, 올해 투자 잘 하시고 계신가요? 지난 마지막 방송에서 저희가 12월 말에 방송해드렸던 부분을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역시도 결국 12캔들 조정으로 큰 반등이 나왔어요. 이거는 지난 방송에도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1월, 2월까지 큰 반등이 나온다, 이런 화살표를 그려드렸는데 정확히 이런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 역시도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변곡이 답이다. 변곡이 답이고 패턴이다. 결국 주식은 패턴이다. 변곡이 뭐냐면 결국 여기서 최저 바닥에서 매수 신호가 떴고요. 오늘 마침내 매도 신호가 발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닥이 최근 한두 달 동안 이런 장이 없었어요. 하락수가 948개, 현재 상승수가 268개. 어제가 2월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콜옵션에서 100배 터지기도 하고 만기일날 100배가 터지기도 하고, 어제 그 전에 1월 말부터 추세로 가면서 일봉을 보게 되면 선물이 1월 11일 옵션 2월물 첫 거래일 저점을 기준으로 15캔들 만에 24포인트가 상승하면서 거의 100배가 터졌어요. 100배가 터지면서 이렇게 파동이 검정선 그려드린 대로 진행됐고, 지금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매도 신호가 나오고, 어저께 콜 결제 287 콜 결제시키면서 종가에 확 끌어올렸는데, 결국 이렇게 억지로 끌어올리는 이런 양봉들은 다음날 후폭풍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 2, 3년 전부터인가는 거의 옵션 만기가 끝나고 차월물이 첫 거래되는 날에 원웨이 장이 잘 나와요. 원웨이 장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이런 비추세장이 있고요. 추세장이 있어요. 이건 상승 원웨이, 빠지면 하락 원웨이. 크게 이 선물옵션 트레이더를 하는 분들은 오늘이 비추세장이냐 추세장이냐를 가장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데이 트레이딩 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근데 오늘 그 3월물 옵션이 첫 거래일인데 개파락 뒤에 하락 원웨이로 지금 장대 음봉을 맞고 있어요. 코스닥을 보면 여기서 매수 신호, 최저바닥, 1월 4일날 최저바닥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한 이후로 현재까지 매도 신호가 한 번도 없다가 오늘 마침내 매도 신호가 나오죠. 그러면 이 신호들은 제가 경험상 변곡을 잡아내는 그런 원리들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로직으로 신호를 구성하였는데, 어느 정도 발바닥에서 한 복숭아뼈 정도에서 신호가 발생한다 보시면 돼요. 흔히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하는데 그 하단 부분에서 변곡이 나오고요. 또 상단 부분에서 또 변곡이 나와요. 근데 오늘 그런 매도 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동안 여기서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난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현금화를 일부 하시고, 예전에 작년에 하락장에서 좀 물렸던 종목들은 제가 지난 방송 올려드릴 때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이거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는 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 지금은 가도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설픈 학습 효과거든요. 어설픈 학습 효과라는 게 뭐냐면, 어떤 때는 이랬었는데, 과거에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게 또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다가 다음번에 이제 그렇게 가거든요. 이게 엇박자가 탈 수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 여기서 대세 상승장이 나왔었을 때 여기서 한번 추세가 달라붙으니까 계속 밀고 갔어. 지금도 그런 장이 될 거야 라고 착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혹은 오늘 매도 신호가 나오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니까 최근에 있었던 10월의 급락장, 개인 투자자를 공포에 몰게 했던 10월의 급락장,
이 학습 효과가 떠올라서 이제 조금만 이런 매도 신호가 나오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이제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덜컥 겁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주식의 차트라는 것과 패턴, 변곡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이 갈 길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고,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잘 갖고 있다 보면 대응하기가 그만큼 수월하다는 거예요. 아무 전략과 전술이 없이 뭐 언론에 뒷북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게시판, 아니면 뭐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없이 소위 기가 얇은 투자자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올라도 수익을 못 내도 내려도 수익을 못 내는, 계속 뒷북치고 어설픈 학습 효과로 투자가 계속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시장은 이 시장과 이 시장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와 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6년간의 박스가 있었던, 6년간의 이런 박스가 있었던 박스피를 돌파하고 나서 앞에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갈 수 있었던 조건이라면, 지금은 어떠냐면 주식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매물대라고 했어요. 매물대가 뭐냐면 이 앞에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물린 사람들이 현금화하고 싶은 매도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가도 밀리고, 즉 이런 매물하고 거리가 멀어져야 주식은 또 잘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도 신호가 발생했다고 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오늘 장중에 이런 방송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오늘 뭐 시장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940개가 하락하니까 뭐 크게 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요새는 증권방송 TV나 유튜브나 다양한 카페에서 많은 자료가 이제 넘치다 보니까 이거를 모든 거를 자기 것으로 다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의 중심을 갖고요. 중심을 가지고 이 중심 안에서 어떤 정보는 걸러낼 건 걸러내고 내 것으로 만들 거는 만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만 이게 얻어질 수 있는 거지, 이 정보에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걸러내도 되는 건지, 이런 옥석 가리기가 잘 안 된다면 결국 투자 역시도 계속 엇박자를 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코스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거라고 계속 지금 12월, 1월 계속 이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제 방송을 이제 보신 분들이라면 이 코스닥의 월봉 차트 이 그림이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작년 2월부터 대세 하락을 외쳤어요. 연말까지 대세 하락이다. 2018년도는. 그게 나왔고,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어떤 글을 올려드렸냐면, 규릭스쿨 카페에서 어떤 글을 올려드렸냐면, 과거에 코스닥이 매도 신호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례를 보자. 2년의 조정이 필요했다. 매도 신호가 발생한 이후에 2년의 조정이 필요했다. 즉, 이 매도 신호라는 거는 결국 2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제 12개월, 코스피의 12개월 조정, 과거에 3번 있었던 패턴을 20년간 차트를 펼쳐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또 제가 방송해드린 대로 정확히 12캔들 조정이 나오고 1월, 2월 이 그림이 나왔죠? 이 그림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맞췄다는 거를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그리고 주가의 패턴, 매물 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뭐를? 변곡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변곡을. 결국 15년 투자하면서 제가 투자 2년 차부터 답을 내린 거는 결국 뭐였냐면, 변곡이 답이다예요. 변곡이 답. 변곡은 뭐냐면 기울기가 0되는 시점이에요. 즉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이 기울기가 0되는 시점. 그러면 이 상승 추세가 가면 또 여기서 변곡이 나오겠죠. 이 변곡이 기울기가 0되는 이 시점, 여기가 바로 변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곡만 잘 포착하게 되면 이만큼을 수익을 냈지, 이만큼을 수익을 냈지, 이거는 나중에 문제인 거고요. 일단 계속 연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다는 거죠. 그런데 변곡의 원리도 모르고 그냥 언론에서 간단히 간다더라. 누가 간단히 가겠지. 증권사 레포트에서 뭐 목표가 올리고 지수 장밋빛 전망을 내보니까 이제 오르겠구나. 그렇게 계속 중심 없는 매매를 한다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이 양봉 하나 음봉 하나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변곡 구간이 왔으면 여기서 100% 이렇게 간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대응이 되고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시나리오대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처음 간 산속에 자기가 그냥 길을 잃었다. 그러면 막막하겠죠. 결국은 그 길을 못 찾으면 조난 신고를 하겠죠. 근데 나침반이 있거나 그 산을 능숙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길이든 잘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지수를 읽어나가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지수의 현 위치가 어느 부분인지는 알고 현물 투자를 해서 현물과 현금의 비중을 과연 몇 대 몇으로 갈 것인지,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소극적으로 해야 될 타이밍인지, 지난 방송에서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와 아닐 때는 월봉의 빨간 선을 기준으로 중심을 잡으시라고 꿀팁을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시나요? 그렇다면 코스닥 이 그림을 1월 초부터 그려드리면서 저는 가장 시일에 있었던 2016년도의 박스권을 올해 샘플로 놓고 보겠다. 즉 작년에 이렇게 대세 하락을 외쳤던 듀릭스쿨이 올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였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황을 펼쳤겠지만 올 1월부터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12월 방송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이 화살표의 크기가 이렇게 갈지 여기서 끝날지는 뭐다? 결국 지수가 가다가 보면 이런 변곡 구간을 만든다는 거죠. 변곡 구간을. 그 변곡이 오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매도 신호 나왔으니 뭐 10월 같은 이런 장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공포를 조성하려고 이런 방송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보는 첫 번째 저의 투자의 가장 큰 원칙과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변곡이라는 거예요. 변곡이 답이다. 주식, 파생 모두 변곡이 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그냥 보조 도구인 거죠. 저한테 제 경험상 이런 때 변곡이 잘 나오더라. 그거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느 정도 변곡이 왔구나 잡아내면 지나고 나면 여기가 복숭아뼈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가 어깨 부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잡을 수 있겠죠. 뭐냐면 이런 박스장 3월까지 진행되는 박스장 아니면 시작부터 고점까지 이런 4등분선을 그렸을 때 2층까지 조정을 나오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결국은 박스장이 유력하다는 거 보고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는 선물로 보면 275 코스닥을 보면 2층 정도가 어디냐면 한 692 정도? 692 정도 여기 정도까지 조정을 한번 주고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그 지금 만약 현금 없이 이 주식 이럴 때 계속 하던 투자 방식으로 이때도 하면 또 10월처럼 조금
계좌가 마이너스 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각자 대응은 잘 하실 거라 보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변곡이라는 거예요. 변곡. 그러면 아래 옵션, 콜옵션 차트와 풋옵션 차트가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옵션 투자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오랜 경험이 있고 해야 어느 정도 대응이 되고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를 아는데 자금 관리와 뭐 이런 변곡도 모르면서 이제 이 3차원적인 옵션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에서도 항상 옵션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리죠. 뭐냐면 결국 연두 신호 나온 쪽에서 시세가 대폭발한다. 이게 1년에 100배, 1000배짜리가 100배는 보통 한 3번에서 5번은 터지고요. 1000배짜리는 한 번 정도 터져요. 한두 번. 근데 이 신호가 터진 쪽에서 10배 터지는 경우는 1년으로 보면 10번에서 20번은 충분히 나와요. 이거는 거의 10년 넘게 제가 통계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통계라는 건 왜 필요한 것인가? 확률이죠. 결국 투자라는 거는 100%라는 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매매하면 무조건 100% 수익이다, 승률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통계상, 경험상 좋았던 부분들, 이렇게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나왔어. 이 승률이 좋고 통계상 좋은 거는 계속 그렇게 매매를 해서 계좌를 불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번 중에 한두 번 아닐 경우가 있겠죠. 아닐 경우는 뭐냐면 대응인 거예요. 시나리오대로 안 되면 대응을 하면 돼요. 한 번에 손절이라는 거는, 주식에서 한 번에 손절이라는 건요, 그냥 요 정도 띄워주고 이 기회비용을 아꼈다가 나중에 이거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와서 이 원금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항상 변곡, 지수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 내가 현물 투자를 할 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지금 할 구간인지 정도는 원칙과 기준을 삼으셔서 올 한 해 지수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계속 1월 초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박스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박스장이다. 근데 이 박스장에서 위로 가면 땡큐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제가 1월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번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항상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혼돈스러운 게, 뭐 전문가는 여기서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간다 했죠, 이렇게 간다 했죠. 근데 그 분들은 하나 뭐 들은 적도 없고,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이래서 이제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서로 다 맞췄다. 내가 잘했다, 뭐 나는 이렇게 다 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누굴 믿고 가야 되는 건가?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굉장히 너무 많은 자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하는 부분은 변곡이다. 그러면 변곡이 뭔지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변곡을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수든 종목이든 항상 이 변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변곡이. 이렇게 매도 신호 나올 때는 보수적으로 가면 되고요. 반대로 이 매수 신호 나오면 이럴 때가 결국 공포거든요. 공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매를 할 때, 이 공포일 때 매수를 하고, 많이 올라서 매물을 만나든지 이런 매도 신호가 나오면 이럴 때 여기서 매수했던 주식들 팔면서 현금 확보하고, 또 조정이 나왔다가 여기서 또 뭔가 변곡이 나오면 여기서 또 이 같은 투자를 하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곡을 한번 잘 잡아내는 사람은 계속 잘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투자에서 어떤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기가 있고 무기가 있는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시고요.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모두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수가 훨씬 많은 시장 상황인데요. 결국 시장이라는 게 1년을 240거래일로 본다면 240거래일 매일 이렇게 오르고 상승 종목수가 매일 이렇게 많을 수는 없거든요. 항상 이건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 이 지금의 시그널을 너무 안 좋게 바라보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러면 오늘 지수가 이렇게 되고 있다, 변곡 현상이 나왔다라는 주식 꿀팁 TV의 이 정도 시황은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제가 변곡이 나오고 주식 시황, 어떤 지수의 시황이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는 변곡, 어떤 특이사항이 나오면 이런 방송을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항상 잘 해주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는 저희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상위, 시총 상위 20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12월에 이 검정선에 오면, 즉 35,000원 라인에 오면 승부를 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36,850원 850원 저점을 찍고 35,000원까지는 안 왔어요. 안 오고 어때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고 그 이후에 지금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수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시가총액 가중치를 둬서 시가총액 종합주가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런 시총 상위주들이 이런 모습이 나오면 지수 역시도 조정이 나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도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를 보면 매수 신호가 나왔다가 여기 변곡에서 계속 상승 추세로 올라타다가 지금 매도 신호가 두 개가 보이고 있고, 오늘 마침내 약간 4%의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매도 신호 나올까?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241선 강력한 매물선을 만나니까 여기 저항받는 거고요. 벌써 두 종목이 이렇게 저점과 고점, 변곡을 나타내고 있고, LG화학은 매수 신호 이후에 여기서 매도 신호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가 작년 3월에 시총 상위주 거의 50종목을 봐드리면서 대부분 종목이 다 이 바다에 빠져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다에 빠져들었다. 이 바다에 빠지면요,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은 굉장히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바다는 뭐 어떤 보조지표로 만들어졌길래 바다라고 하느냐, 이거 뭐 대단한 거 있느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쉬운 보조지표를 만든 거고, 이런 세팅을 왜 해놨냐면, 그냥 같은 말 반복하기가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바다라고 하면 안 좋은 거고 눈 쌓이면 좋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다에 있는 구간에서 바다에 접어들면 최소한 이 바닷물이 마르기 전까지는 투자를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해당 종목이 만약에 바다에 빠졌다고 한다면. 현대차는 여기서 매수 신호 나오고 여기 매도 신호 나오고 지금 조정 중에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 바다에 있죠. 바다에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고, 포스코도 매수 신호 다음에 지금 매도 신호 나오고 조정이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정, 매도 신호는 여기도 나오고 있죠. 여기서 매수 신호, 매도 신호.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가 한번 조정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한전은 여기서 매수 신호 나오고 매도 신호, 최근에 또 세트로 또 매도 신호. 이러면 또 한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네이버도 아직 바닷물이 마르지 않은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도 현대차와 비슷하게 바닥에서 매수 신호 나오고 지금 매도 신호 이후에 조정받는 모습. 신한지주 매수 신호 2개 나오고 매도 신호 2개 나오고. 그러면 이런 변곡이 나오면 결국 이 몸통 수익은 충분히 이만큼이 될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이 정도는 수익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엇박자로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손절하면 개인 투자들이 항상 이런 식의 추격 매수해서 조정 나오면 손절, 이게 이제 엇박자 매매를 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좋은 사례가 나왔는데요. 매수 신호 나오고 매도 신호 나오고 되게 쉽네요. 그럼 여기서 매수 신호 나오고 여기 매도 신호 안 나왔는데 이만큼 가다 밀렸네요. 이런 게 대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대응. 매수 신호 나왔는데 여기까지 목표치를 잡았는데 가다가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게 매수했던 단가를 깬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를 나의 최초 진입할 때의 아이디어는 뭐였는가? 변곡을 어떤 현상으로 파악해서 어떤 시나리오로 주식이 갈 거라 보고 대응하려고 했는가? 근데 예상치 않게 이렇게 빠졌다.
이런 경우가 지금 13개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나왔죠. 그럼 이런 거를 본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대응은 주식을 하면서 필히 갖춰줘야 돼요. 이 대응이 안 되면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0이 될 수 있어요. 산수에서 100 빼기 1은 99인데 투자라는 거는 한 번 잘못하면 0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99종목을 이 신호대로 잘해서 매매했는데 한 종목 빠질 때 이걸 만약에 99번 수익 냈던 종목을 여기서 물타기했다. 근데 이 SK텔레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특이 종목이 뭐 굉장히 안 좋은 재무, 악재를 가지고 급락을 하고 한다면 99번의 농사가 한 번의 농사 실패로 흉작으로 인해서 모든 농사가 그냥 다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SK 매수 신호 나오고 아직 매도 신호는 안 나오고 있고요. KB금융 아직 바다에 빠져 있죠. 이런 애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LG생활건강은 여기서 매수 신호 2개 보이고 지금 매도 신호 하나 보이고요. 이 정도는 몸통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삼성 SDS 매수 신호, 첫 매도 신호가 여기서 한 번, 2번, 3번, 4번까지 나왔죠. 이노베이션 아직 매도 신호는 안 나왔는데 바다에 빠졌으니까 아직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거고, 삼성 SDI 매수 신호, 매도 신호 하나, 둘. 그러니까 매도 신호가 한번 보이면 여기서 이렇게 매도 신호를 부분으로 거의 이게 쌍봉식으로 찍으면서 한번 매도 신호 또 나오고 여기서 추세선 이탈하면서 이렇게 꺾이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매도 신호 나왔는데 이 매도 신호 나왔던 고점을 바로 이렇게 돌파하면서 2파 나오고 3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게 되면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직 바다에 빠져 있죠. 신라젠 아직 바다에 빠져 있고요. CJENM도 아직 바다에 빠져 있는데 CJENM은 매수 신호 나오고 지금 매도 신호 나오고 이제 조정받는 모습이고, 바이로메드는 거의 월봉상 전고점까지 갔어요. 매수 신호 2개가 보이고 여기서 매도 신호가 3개, 그 다음에 바로 돌파하면서 한파동 추가로 나왔던 모습이고요. 포스코캠텍 매수 신호 나오고 지금 매도 신호 안 나오고 있고요. HLB 매수 신호 나오고 아직 매도 신호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이평선 여기 닿으면 저항받을 수가 있고요. 메디톡스도 바다 빠진 종목이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12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오늘 좀 상승하고 있네요. 매수 신호 나오고 아직 매도 신호는 안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도 이런 매물대 10만원 가면 한번 저항받을 수 있는 모습이고, 펄어비스는 매수 신호 나오고 이제 여기서 매도 신호 나오는데 아직 바닷물이 마르지 않고 있죠. 이런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티슈진은 아직 이 수렴 구간에서 아직 추세가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아직, 그러니까 보통 제약바이오들은 아직 바닷물이 안 마른 상황이죠. 이번에 1, 2월의 상승은 외국인이 코스닥을 좀 쓸어 담았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 쪽에서 대북주하고 반도체 쪽에서 좀 시세가 많이 나온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과거 2016년 그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그 두 종목이 이번 반등에서 시원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예하 부대들, 그런 반도체 소형주들이 이제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아난티가 어느덧 벌써 시총 12위까지 올라왔네요. 매수 신호 보이죠? 매도 신호 보이는데 매도 신호 이렇게 주식이 이제 잘 가는 애들이 여기서 매집이 잘 되면 한번 나오고 이 각도가 점점 이렇게 오버슈팅 나오면서 이 각도가 점점 가파라지고, 여기서 이제 가파라지면서 이렇게 눈이 폭설이 내리고 나면 이 눈이 녹고 다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하면서 이러면 이제 한 달 반 정도는 이제 계속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SK 머티리얼즈는 매수 신호가 여기 나오고 이제 매도 신호 한 번 나오고 마침내 이 강력 매물대를 뚫었네요. 제넥신 매수 신호 나오고 아직 매도 신호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아직 이 241선을 위에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여기까지 이제 가면은 한번 조정을 염두해야 되는 거고, 파라다이스는 아직 바다 구간이고요. SF
A.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갔네요. 이렇게 매수 신호 나오고, 매도 신호 나오고. 컴투스. 아직 바다에 있고, 서울 반도체도 최근에 잘 갔죠?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이제 잘 갔죠? 1, 2월에. 휴재. 이런, 그러니까 업종, 대장, 이제 주도 업종을 항상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지금 제약 바이오들은 이렇게 바다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직 힘을 못 쓰는 모습이고, 코미팜, 매수 신호, 매도 신호.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제, 카페24 이제 최근에 바닷물 마르면서 이렇게 쭉 추세로 잘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시가총액 상위 20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왜 살펴봤냐면 결국 지수를 움직이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작년 3월에 제가 이제 주도 업종이 없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은 대세 하락이다. 모두 바다에 빠져 있다. 왜? 지수보다 선행하는 건 종목이거든요. 이번 1, 2월 역시도 지수보다 더 빨리 급등하는 애들은 종목들이 먼저 튀어 올랐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20종목씩 봤을 때 어때요? 대부분 매수 신호 나오고 한파동 쭉 간 다음에 매도 신호 나오고 지금 조정받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먼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런 걸 아신다면 지금 지수가 이렇게 조정 나오는 게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나올 자리에서 이런 당연한 조정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직 변곡을 잡아내는 실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 주식 꿀팁 TV를 이제 자주 시청해 주시면서 이런 시황들을 참고하시고 과연 이 변곡은 어떻게 잡아낼까? 변곡은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변곡, 여기, 이 변곡, 여기. 근데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보고서 계속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굉장히 피곤하죠. 이제 이 변곡이 수도 없이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 작은 그림보다는요, 항상 큰 그림부터 보시고 대응을 하세요. 큰 그림부터. 제가 그래서 12월 코스피의 12개월 조정, 20년간의 코스피 패턴, 이벤트가 발생했고, 이런 매도 신호 나왔을 때 그런 이벤트들이 나왔다, 뉴스가 나왔다. 결국, 변곡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는 뒷북으로, 명분 삼아 이제 나오는 뉴스들이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계좌로 일단 뭔가 한 대씩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좀 뒷북 매매가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이 변곡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황 그리고 올해 1월 초부터 탑 종가 매매를 연말까지 제가 선보이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탑 종가 매매 굉장히 활약 중인데 그런 탑 종가 매매를 작년에는 안 했죠. 안 한 이유가 대세 하락을 외쳤기 때문에 하면 안 됐죠. 근데 올해는 보수적으로 봐도 제가 보는 관점은 2016년도다. 2016년도인데 잘 가면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주면 땡큐다. 근데 다만 지금은 여기 자리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빨간 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장대 음봉의 중심 가격이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엔드 조건에 해당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조정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가고 결국 이렇게 작년에 급락했던 이 매물하고 거리가 멀어져야 주식은 이 시점에서 올해 7월, 8월쯤에 이런 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정확히 맞아 떨어진 거고 이 이후에 지금 또 변곡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런 소파동들이 또 흘러가면서 다음 주식이라는 건 주식을 잘하려면 결국은 이 매도 신호, 매도 변곡 구간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하고 매수 변곡 구간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적극적으로 해서 1, 2월 증시 이제 크게 반등 나올 때처럼 그럴 때 이제 수익을 많이 쌓아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수와 함께 오늘 매도 신호가 나왔다. 매도 신호가 나오고 오랜만에 외국인이 이런 매도 수급을 보이고 있고 하락수도 훨씬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풋옵션이 지금 신호가 뜨고 콜옵션은 지금 신호가 없기 때문에 콜옵션이 지금 100배씩 터진 상황에서 이제 풋옵션이 신호가 뜨기 때문에 풋옵션이 이제 3월물에서는 한파동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정도 시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100%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주식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예요, 통계. 변곡을 잘 잡아냈을 때 과거에 변곡을 잘 잡아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잘 잡아낸 거죠, 이 신호가. 그리고 제가 이제쯤 한번 조정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장중에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응을 항상 잘 하시면서 계좌 자금 분배 잘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금요일인데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